취업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이다, 수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게 정해지면 그러면 그 일을 어느 기업에서 할 건가, 그래야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 취업 활동은 자신을 기업에 파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눈물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하반기 그 공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명확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쪽에 구분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통계로 보면 그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의 채용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하반기에 지금 노리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기필코 뭐 성공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저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정보, 경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쪽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그 채용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채용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어떤 특징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직무수행 역량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한 5년, 7년 전에는 무슨 스펙 해가지고 뭐 스펙 3종, 뭐 9가지, 12가지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이래서 또 한동안 난리였는데, 지금은 또 이제 직무수행 역량 이런 쪽에 그 키워드가 계속 그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스펙 중에서 그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이런 스펙들이 점점 이제 그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력서 이런 부분들 쓸 때도 보면 뭐 가족 관계가 없어진다, 뭐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블라인드 채용 이런 쪽이 들어오면 그 스펙 중에서 뭐 살아남는 스펙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블라인드 채용은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진 속성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 역량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각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어떤 직무 내용과 그다음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역량,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좀 이제 나오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분야에 경력이나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그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내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직무와 연관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이제 보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 수행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뭐 직무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실무 면접 이런 쪽에서 뭐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직무 수행 역량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런 검증을 갖다 시도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좀 특색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저변에 베이직하게 깔려 있는 사람 됨됨이, 인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시하게 이제 또 다뤄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은 일반 기업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대기업, 중기업,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대기업은 공정위에서 자산 10조 이상 상호 출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걸로 봐서 올해 기준으로 31개의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1266개, 130명이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 자산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 저중에 하나만 걸리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고요. 저런 쪽에 하나도 안 걸린다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 80억 이상 이러면 중견기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업,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50에서 300인.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보니까 제조업인데 인원이 200명이고 매출이 한 1,200억 이러면 중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거고요. 소기업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서비스업은 1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중견기업이 약 한 3,500개, 11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을 다 합쳐서 중소기업 쪽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회사 개수로 보면 99.9%고요. 99.9%고 인원은 약 한 1,400만 명. 그래서 소상공인이 600, 소기업 400만, 중기업 400만 이런 정도의 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그룹의 올해 채용 현황인데요. 지금 이 채용 전망은 상반기에 나온 거고요. 하반기는 아직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제 그 일자리 위원회하고 대기업들 모여서 했는데 삼성은 6에서 7천 명 하반기에 뽑겠다 이렇게 했고, 현대차는 사드 문제나 이 문제 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3천 뽑겠다 했으니 그냥 3천 뽑겠다 웬만하면 이제 그러고 있고, 나머지 KT는 우리 상반기 6천 뽑았는데 하반기 4천 뽑겠다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애초에 이야기한 대로 뽑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환경 자체는.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채용 규모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늘려서 뽑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좀 남다르죠. 첫 해기 때고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아직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채용 규모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한창 그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조금 더 지나야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총에서 올해 발표한 대기업, 중소기업 경쟁률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38.5대 1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대기업은 거의 100대 1이고요. 중소기업은 30대에서 50대 1입니다. 30대에서 50대 1이고, 이거는 조금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쟁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기업 지나고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330개입니다. 종사하는 인원은 28만 4천 명.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사. 그래서 이게 돈 버는 데입니다. 공사고.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단. 공단 들어간 거는 대부분 다 준정부기관이고요. 나머지 병원, 연구원, 인정원 이런 거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공기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가장 인기가 좋죠. 왜? 고용은 공무원 수준이고 연봉은 민간기업 수준이어서 양쪽에서 좋은 것만 다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치열하더라고요. 제가 그 면접 공공기관 간 면접도 보니까 그 공공기관 신입사원 뽑는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3년차, 4년차 된 친구들도 막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있고요. 대기업에서 내노란 대기업에서 막 대리들도 신입으로 지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기를 제가 공기업이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올해 나온 게 약 한 2만 명 정도 뽑겠다 그랬고요. 상반기에 11,000명이고 하반기에 9,000명 정도로 하반기가 좀 적습니다. 지금 보면 한전이 약 한 700명이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단 300명, 농어촌공사 250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병원이에요. 예, 병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제일 많이 채용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한전, 코레일 한창 하고 있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게 35,000명이거든요. 예, 그 정규직 전환하면 제가 봤을 때 새롭게 사람 뽑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건비 증가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 계획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올해 5급, 7급, 9급 합쳐서 약 6,000명 정도 뽑는데 9급은 이미 그 시험까지 다 끝났죠. 예, 그래서 4,900명에 22만 명 지원해서 46.5대 1 됐고요. 7급 공무원도 원서 접수는 끝났습니다. 730명에 48,000명에서 66.2대 1로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0명 뽑는데 12만 명 와서 82.5대 1 나왔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뽑는데 22만 명 해서 이런 정도의 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량진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거기에 따라 또 지금 이거 했죠. 예. 12,000명 추가로 뽑겠다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거 안 된다 뭐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 대부분 경찰, 군인, 소방관, 선생님,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쪽에서 일반 사람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이런 쪽에 특수직이고요. 대부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런 주특기 없이 그냥 오로지 행정 쪽만 보면 이런 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예. 이제 좀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대학 취업률 통계로는 66, 65% 정도인데 2016년도는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도 되는지. 예.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도 뭐 2015년 54만 명, 2016년 65만 명, 올해 73만 5천 명이나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73만 5천 명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보이지 않으니까 100만 명인지 아니면 120만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해 졸업하는 인원은 50만 명입니다. 한 해 졸업하는 인원은 50만 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 해 졸업하는 인원이 50만 명인데 60%면 30만 명이 취업을 하고 20만 명은 취업을 못 하는데 5년 지나면 100만 명인데 73만 명 나머지는 뭐 하지? 뭐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신입 경력 비율을 보면요. 계속 경력직에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보면 신입보다는 경력이 올라갈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뽑는 인원은 줄죠. 예.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은 늘죠. 그다음에 뽑는 인원 안에서도 경력은 늘고 신입은 줄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이 순수한 이런 이 취업 준비생들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안 좋은 소식은 이게 91년도에서요. 95년도 태어나신 분들이 70만 명이 넘습니다. 고해는. 그 앞에나 그 뒤는 70만 명이 안 넘었어요. 근데 91에서 95가 7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95년 친구들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해소될 때까지 이 취업시장은 계속 복마전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 태어난 친구들은 5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70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들어가고 50만 명이 졸업하는 겁니다. 매년. 올해 태어난 인원이 40만 명이 안 돼요. 인원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하필이면 91에서 95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대기업 채용 분석을 보면 학력 과거에 비해서 학교 비중은 낮아졌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울 중상위권 지방 국립대는 이게 한 54% 정도 된다. 이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 제가 인사팀장 할 2010년도 이전에는 서류 전형하면요 자기소개서는 참고 자료였고 학교 전공 학점 뭐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그 서류 전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소개서가 60% 넘을 겁니다. 비중이. 그다음에 나머지 다 합쳐서 40%예요. 학교 같은 거는 뭐 10점밖에 안 되고요. 예를 들면 학점도 뭐 10점밖에 안 되고 전공도 10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서류 전형의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학점은 보니까 거의 3.6 정도가 보통 평균입니다. 그다음 토익은 한 800점 정도. 이런 정도가 합격한 친구들의 그 평균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별로 보면 면접 전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전형인데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20%가 필기 전형을 하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53%가 필기 시험을 하고 있는데 300인 미만은 12%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어라든지 인적성 이런 데 약하다 그러면 뭐 이런 쪽을 골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면접 전형은 면접을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는 거고요. 300인 이상은 다 하고 300인 미만도 거의 다 합니다. 근데 보면 300인 이상은 1차 실무, 2차 임원 면접을 하는 데가 거의 80%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한다고 거의 봐야 되고요. 300인 미만 기업도 1차 실무, 2차 면접하는 데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직무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 면접, 2차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문 면접이 대세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이, 나이입니다. 공기업은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신입사원 뽑는데 25살짜리도 있고요. 35살짜리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나이 이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안 봅니다. 그래서 보통 동기가 6년에서 7년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러면서 나이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30살 넘으면 대부분 그분들의 특성을 보면 공기업 가겠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보면 대기업 24.2에서 31, 중소기업은 25에서 29세에서 나이를 많이 보는 거는 중소기업이 많이 봅니다. 대기업은 그 능력 업적주의 인사제도를 해서 나이 같은 거를 별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 그 100명시 단계별 생존인은 대기업은 15% 통과하고요. 중소기업은 30% 통과합니다. 그래서 뭐 그 15명이 시험 봐서 5명이 1차 실무, 3명이 2차 면접 이렇게 해서 1명이 되는 이런 걸로 가고요.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다 자릅니다. 15% 정도만 통과하는데 공공기관은 서류 전형에서는 약 50% 정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에서 다 자릅니다. 근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되면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대 그룹 인문계 비율 거의 15에서 20%입니다. 15에서 20%고요. 가장 많이 남는 게 경영 경제가 많이 남는다 합니다. 복수 전공 때문에. 기계, 공학, 전기, 전자가 계속 모자란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첫 직장 언제 떠나나 뭐 1년 안에 22%, 2년 안에 절반, 3년 안에 62% 이렇게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공기업은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어서 중견기업은 일은 제대로 못 배우고 잡무만 하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은 연봉. 그래서 이런 쪽에 불만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채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에 의하면 신입 채용이 하반기가 한 67%, 상반기 33%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1년에 한 번 뽑는다 그러면 대부분 하반기에 뽑습니다. 예. 그다음에 상반기에 뭐 500명 뽑는다 그러면 하반기에 500명보다 더 뽑고 이런 쪽으로 보통 그래서 하반기가 훨씬 더 채용 그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그다음에 보통 기업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사업 계획 그다음에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 인력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인력 쪽에 줍니다. 그러면 인력 쪽에서 그걸 다 취합해서 그 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반영해서 채용 인원을 확정을 하고 그 중에서 얼마를 경력사원을 뽑고 얼마를 신입사원 뽑을까를 판정해서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에 채용 규모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플랜을 다 수립합니다. 이게 아마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말 8초에 여기 나오면 8월 중순에 이제 그룹으로 다 가서 그룹에서 집계를 합니다. 예. 집계를 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채용 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설명회를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서류 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언제 보고 이런 전체적인 일정을 다 수립해서 채용 공고가 나오죠. 그래서 채용 공고 나오면 채용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람회, 카페, 온라인 이런 쪽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9월 뭐 한 20일 정도 되면 서류 전형 끝날 거고요. 발표 나겠죠. 근데 올해는 지금 10월 1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연휴여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대부분 다 9월 말 안으로 날 것 같고요. 서류 그 10월 초에 연휴 끝나면 바로 이제 매 주마다 이제 필기 시험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11월 달에 면접 이루어질 거고요. 중견 기업들은 아마 10월 달에 채용 공고 나겠죠. 보통 한 달 뒤에 이렇게 이제 따라 붙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이런 쪽에 채용 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해야 될 거는 타겟을 잡아야죠. 어디로 갈 것인가? 대기업, 중견기업, 뭐 외국계, 공기업, 뭐 그다음에 직무 이런 쪽에서 업종과 직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 취업은 어떻게 보면 뭐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어떤 과정이다, 수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에서 시작을 해서 나는 뭘 잘하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게 정해지면 그러면 그 일을 어느 기업에서 할 건가? 그래서 기업 선택이 그다음이고 그래야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분석 해서 나는 기업에서 찾는 인재인가? 자기 분석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의 역량은 뭔가?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에서 뭐 외국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통, 협상, 문제 해결 이런 쪽에서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질이나 태도 측면에서 성실성,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쪽에서 나는 어떤지. 왜? 결국 이런 쪽의 그 부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뭐 고객 지향 이런 것들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리더십 이런 거는 뭐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인턴 했을 때의 책임감, 뭐 도전 정신 이런 거, 그다음에 대학 3학년 때 공모전 할 때 소통 이렇게 해서 뭐 소통, 도전 정신, 창의력, 팀워크 이런 걸로 별로 경험 사례를 쭉 정리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선택이죠. 예. 그 직무는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한 회사 들어가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20년 30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한 직무 가지고 이 회사 저 회사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 성격, 적성,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그다음에 이 직무 수행을 통해서 성취감, 즐거움, 보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미래 확장 가능에 있어서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직무를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애써서 잡았는데 한 3년, 5년 후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없어지는 직무, 이런 거를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잡아야 되고, 보통은 할 때 한 4개 정도의 그 타겟을 잡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유통 분야의 영업, 제조업 영업 관리,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 마케팅.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품질이나 구매 관리, 자동차 쪽의 연구 개발, 전기전자 쪽의 생산 관리. 그래서 어떤 친구들 상담하러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홍보, 광고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30대 그룹의 홍보, 광고가요 1년 동안 다 해도 채용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지원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 놓고 있으면 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를 그거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탑 프라이어티에 놓으면 세컨, 서드까지 나서 보통 한 4개 정도를 가서 그 중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잡는 이런 쪽으로 직무를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직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잡으면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직무의 의미, 정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 지원했어? 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하죠. 영업관리 지원했어요? 영업관리가 무슨 일을 하죠? 그러면 네, 무슨 일을 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영업관리 지원해놓고 영업관리가 무슨 일을 하죠는 잘 몰라요. 예. 총무 지원에 총무 무슨 일을 하죠는 주차 관리, 그리고 또 그러면 사무실 관리, 또 몰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면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직무 지원 동기. 이 직무 지원했는데 왜 지원했냐? 그러면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직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번이 회사 지원 동기고 3번이 직무 지원 동기잖아요. 아예 나오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번이 그 삼성에 취업하는 이유, 입사 후 포부 2개 나오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만 물어요. 그럴 때는 회사 지원 동기보다는 직무 지원 동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지원 동기가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PT 가면 이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거는 직무 내용, 그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지식적인 측면, 스킬적인 측면, 태도나 자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의 이슈, 그 분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 분석을 완벽하게 해놓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회사에서 할 건가 기업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입사원 관점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해서 하면은 앞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는가 하는 쪽을 제일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소위 말하는 GWP죠. 이 직무나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일하는 게 즐거운가, 기업 문화가 건강한가, 2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때 연봉. 이렇게 보면 취업 포털에 보면 있어요. 뭐 대기업 연봉 3호, 중견기업 연봉 37,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신입 입사해서 1에서 5년 때까지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지. 돈 버는 거는 7년, 10년 지나서 대리, 고참, 과장, 차장, 부장 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가 있어야 그때 가서 돈 벌어야지. 신입 때에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과장 되고 차장 되고 부장 되면 연봉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때 좋은 회사 가 있어요. 근데 그때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면 지금은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 가서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들어가야지. 지금 연봉 따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회사를 고를 때 그
가치관 경영을 하는가, 재무적 측면에서 성장성과 건전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 우위를 가진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거, 기업 문화가 병들어 있는 거. 예. 오늘의 경영 폐단이 많은 회사. 요즘 막 나오죠. 예. 운전기사 뭐 어떻고 저떻고. 예. 비빔밥. 능력 있고 부하들부터 존경받고 성과 내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아니고 윗사람한테 비벼야 승진하는 이런 회사. 공수부대는 뭐죠? 예. 친인척들이 주요 포직에 다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그 다음에 권위주의, 차별, 그리고 직무 전문성 받아서 잡일만 배울 수 있는데 이런 회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이나 중기업 이런 쪽 보면 기업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 두 가지입니다. 워크넷 가면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 상태는 웬만한 기업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하는 회사인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무적인 부분을 그런 워크넷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요긴하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찹코리아인데요. 이게 채용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 회사는 강소기업 우수 중소기업을 했는데 사원이 116명인데요. 3년 동안에 채용 인원이 32명이고 1년에 10명이에요. 그러면 한 100명, 110명 중에 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30명이네요. 3년 동안에 142의 채용이에요. 1년에 40명입니다. 예. 두 가지죠. 공고 냈는데 아무도 안 와. 또 하나는 뭐죠? 왔다가 금방 나고 왔다가 금방 나고 왜 나가죠? 안 좋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때. 예. 그 다음에 회사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인재상을 보면 뭐 주인의식, 도전정신, 책임감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 다 이제 귀결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재상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업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 분석, 그 업종의 경쟁 요소, 경쟁 구도, 사업 분석, 어떤 그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회사의 경쟁 전략은 뭐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상품은 뭐고, 주요 고객은 뭐고, 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면접에 가면 또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직무 분석하고 기업 분석, 기업 분석에서 사업 분석과 인재상 분석 두 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어디냐? 회사 홈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상장되어 있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문은 다트에서 얻을 수 있고요. 기타 협회 사이트라든지 증권회사 사이트 이런 쪽에서 분석해 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전문 포털들 있죠. 이런 쪽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겟이 선정이 돼야 되죠. 지금 뭐 이미 타겟은 다 선정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분석 끝나 있어야 되고 업종, 직무, 지원 기업 정해져 있어야 되죠. 거기에서 정해졌으면 기업 분석, 직무 분석 해야 되고요. 그 지원한 기업의 작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채용 공고 보면서 자격 요건 이런 거 확인해야 되죠. 그거 됐으면 자기소개서 작성 들어가야 되고요. 작년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서 만들어 봐야죠. 그 다음에 취업 전문기관에서 그 합격한 자기소개서 많이 보내주죠. 이런 거 참조로 해서 자기 거 만들어 보고 지금 이미 초안은 다 나왔어야 되고요. 손보고 하는 이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어야 되죠. 필기시험 준비는 뭐 인적성 계속해서 지금 풀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면접도 PT나 특히 PT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몇 번씩 해본 이런 부분이어야 되고 인성 면접은 이제 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취업 활동은 자신을 기업에 파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고요. 눈물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근데 맹목적으로 노력하면 안 돼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시간만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뭐 이 날씨도 더운데 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력한 어떤 그런 뭐 이 경험이나 정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조금이나마 뭐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